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관리단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업체의 용역비 청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집합건물의 경우 아직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입주민들의 거주에 문제가 없도록 누군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이더라도 관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일단 건물을 분양한 회사에게 건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 즉 건축시행사는 이러한 건물 관리 업무를 제3의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위탁 관리 업체는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업체와의 경쟁 없이 관리 현장을 따낼 수 있으니 분양사의 관리 위탁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에 무혈 입성한 관리 업체는 구분 소유자들과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분양사의 입장에 서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나면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로 바꾸려는 게 당연하고 이는 법적으로도 정당한 조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와 관리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업체가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도 않고 나가버리거나 심지어 지급받지 못한 관리 용역비가 있다고 하면서 거액을 소송상 청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리업체로부터 용역비 청구 소송을 당한 관리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라는 회사가 신축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분양자로부터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몇 년간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다 이 건물에 드디어 구분 소유자들이 초대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관리단을 상대로 우리는 계속 인력을 투입해 관리했으니 그 비용을 관리단이 돌려줘야 한다며 무려 1억 원 가량 되는 관리비 및 인건비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는 A회사는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분양자 또는 일부 구분 소유자들과 계약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A회사는 직접적으로 관리단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법원은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관리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분양자 또는 일부 구분 소유자일 뿐 관리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제3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죠. 둘째,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신들이 관리 업무를 지속해야 했던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책임은 A회사 자신에게 있고 관리단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관리단 측을 대리한 저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관리업체 측에서는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구분 소유자들 여러 명과 개별적으로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니 그들을 대신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사무관리 법리를 들어서 관리단을 위하여 의무 없이 업무를 처리했으니 비용을 달라는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은 구분 소유자들이 실제로 관리단에 대해 상환 청구권이 있어야 가능한데 A회사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사무관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관리단은 이미 업무 인계를 요청했고 A회사가 이를 거부했기에 사무관리 요건도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항소도 기각,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중요한 법적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분양자와 위탁 관리 계약을 맺은 회사가 관리단에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관리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현장의 분쟁을 토대로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찬승 변호사였습니다.